여기 식물의 진액을 빨아먹고 사는 진딧물이 있습니다. 진딧물은 번식력이 좋고 배설물로 식물의 기공까지 막아버리는 까닭에 농부들이 극혐하는 대표적 해충이지만 곤충계에서는 천적을 한아름 지닌 동네 복이죠. 특히 무당벌레와 잠자리는 진딧물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것으로 유명해 농부들은 이런 천적을 이용해 진딧물을 퇴치하곤 합니다. 그런데 진딧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천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생벌의 한 종류인 진디벌입니다. 이들은 진딧물의 몸 안을 쿡 찔러 알을 낳습니다. 기생벌의 알은 진딧물 안에서 부화하고 진딧물의 몸을 갉아먹으며 자라다가 이들을 이렇게 번데기처럼 만들고 성충이 되어 구멍을 뚫고 나와 다시금 생활사를 이어나가죠. 기생벌에 감염돼 갈색의 번데기처럼 변해버린 진딧물은 마치 미라처럼 보여서 머미라고도 부릅니다. 기생벌 한 마리는 무려 300마리의 진딧물을 죽일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농가에서는 기생벌을 진딧물 퇴치에 이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기생벌은 진딧물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재밌게도 진딧물이 식물을 갉아먹는 순간 식물은 방어기작으로 휘발성 물질을 내뿜는데 기생벌은 이 물질의 냄새를 귀신같이 맡고서는 얼씨구나 하고 진딧물이 모인 곳으로 오는 거죠. 어찌 보면 식물이 기생벌에게 진딧물이 있다는 사실을 일러 바친 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동네북인 진딧물이라지만 이렇게 기생벌에게 당하기만 할까요? 놀랍게도 진딧물에게는 기생벌의 공격을 막아줄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의 정체는 바로 바이러스죠. 진딧물과 바이러스의 놀라운 공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05년 미국 텍사스 대학교의 낸시 모란 교수는 기생벌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진딧물을 발견하고는 그 이유가 진딧물이 보유한 세균 때문이라는 과감한 가설을 던지죠. 그러고는 자신의 제자인 올리버와 함께 자신의 추측을 직접 실험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올리버는 여러 공생 세균들을 진딧물에게 차례차례 주입한 후 진딧물 집단에 기생벌을 투입합니다. 일주일 후 대부분의 진딧물은 기생벌의 산란 공격에 미라가 됐지만 특정 공생 세균을 투입한 진딧물은 멀쩡히 살아있었고 이들의 뱃속에선 기생벌 유충이 사체로 발견됐죠. 낸시 모란 교수의 추측이 맞았던 겁니다. 그녀는 진딧물을 기생벌로부터 구해준 세균의 이름을 자신의 스승인 전설적인 진화생물학자 윌리엄 해밀턴의 이름을 따 하밀토넬라 데펜사라고 짓죠. 그러나 진딧물을 구해준 진짜 히어로는 세균이 아니었습니다. 하밀토넬라 데펜사 세균의 DNA를 분석한 결과 그들의 DNA 중 절반이 박테리오파지, 즉 바이러스로부터 온 것이었죠. 놀랍게도 실험 결과 진딧물이 하밀토넬라 세균을 지니고 있어도 이 세균에 바이러스의 DNA가 없는 경우엔 여지없이 기생벌에게 당하고 말았죠. 반면 바이러스의 DNA를 지닌 하밀토넬라 세균은 진딧물 몸속에서 자라나는 기생벌의 유충을 죽였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건 APSE형 바이러스는 수염 진디벌이란 특정 기생벌은 효과적으로 막았지만 다른 기생벌의 공격은 제대로 막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낸시 모란 교수는 바이러스의 DNA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독소가 기생벌을 죽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세균을 파괴하면서 세균에서 나온 독소가 기생벌 유충을 죽일 가능성도 높다고 언급했는데요. 어쨌든 진딧물을 구해준 진짜 히어로는 바이러스였던 겁니다. 그리고 진딧물이 보유한 하밀토넬라 균주와 하밀토넬라 균주가 보유한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생벌의 종류도 달라지죠. 그리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듯 하밀토넬라 세균을 지닌 진딧물들은 특정 온도 이상에서는 번식 능력이 떨어지고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개미와 공생하는 진딧물의 경우엔 굳이 하밀토넬라 균주를 보유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밀토넬라 균주는 어떻게 자손에게 전달되는 걸까요? 2006년 낸시 모란 교수는 진딧물 암수가 짝짓기를 할 때 수컷이 정액 속에 하밀토넬라 세균을 담아 암컷에게 보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논문에 게재된 이 사진은 수컷 진딧물의 고환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으로 밝은 노란색으로 형광표지된 것이 하밀토넬라 세균의 RNA죠. 한마디로 진딧물 암컷은 수컷을 잘 골라야 기생벌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세균을 전달해주는 행동은 자연계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알라도 새끼에게 자신의 똥을 먹여 장내 세균을 전달해주죠. 또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는 살충제를 분해할 수 있는 토양 속 미생물을 먹어 농약에 대한 저항력을 얻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 사는 숲쥐는 크레오소트라는 맹독성의 관목식물을 거리낌 없이 먹는데 이 역시 숲쥐의 장 속엔 이 식물 독소를 분해할 수 있는 세균이 살기 때문이죠. 생물학자들은 17,000년 전까지만 해도 모하비 사막 숲쥐의 장 속엔 이 세균이 없었는데 우연히 어떤 숲쥐가 크레오소트 관목의 표면에 살며 식물을 분해하던 세균을 삼키게 되면서 숲쥐와 세균이 공생을 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숲쥐의 대변을 다른 숲쥐들이 먹게 됐고 모하비 사막 숲쥐 개체군 전체에
이 세균들이 퍼진 거죠. 실제로 같은 숲지라도 그레이트 베이슨 숲지는 이 세균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시 진딧물 얘기로 돌아와서 더욱 놀라운 건 진딧물은 하밀토넬라 외에도 다른 공생 세균들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딧물의 몸 색깔을 이렇게 조절하는 공생 세균들도 있죠. 보유한 균주에 따라 진딧물의 몸 색깔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를 연구한 츠토무 교수는 진딧물과 공생하는 세균이 진딧물의 채색을 조절해 이들을 포식자로부터 보호해주기도 하고 기온이 내려갔을 때 적색으로 몸 색깔을 변화시켜 태양열을 좀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설명하죠. 뿐만 아니라 어떤 세균은 진딧물의 식성을 바꾸기도 합니다. 토끼풀을 전혀 먹지 못하는 완두수염 진딧물에 리지엘라라는 세균을 이식하면 이 진딧물은 토끼풀을 먹을 수 있게 되죠. 또 곰팡이로부터 진딧물을 보호해주는 세균이 있는가 하면 무더운 날씨를 견디게 해주는 세균도 있습니다. 진딧물을 지켜주는 건 개미뿐만이 아니었던 거죠. 너무나 작아 미처 몰랐지만 세균과 바이러스들은 진딧물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미처 느끼지 못했지만 알게 모르게 내 주변엔 나를 지켜주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말이죠.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